챗 GPT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가 된 것 같다 이런 인상까지도 봤는데 뭐 요즘에 이제 스타트업들 취재하러 가보면은 고품격 테크 방송 아웃스탠딩 쇼. 예, 안녕하세요. 아웃스탠딩의 최용식 정지혜입니다. 예, 저희 방송은 지하철 타면서 들어도 좋고요. 택시 타면서 들어도 좋고 뭐 운전하면서 들어도 좋고 예, 설거지하면서 들어도 좋고 예, 밥 먹으면서 들어도 좋고 그냥 뭐 다 좋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예,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이게 최근 몇 주 동안 뭐 거의 빅테크 모든 업계를 다 통틀어서 엄청난 이슈죠. 챗 GPT에 대해서 이걸 안 다룰 수 없겠다. 이러면 도태된다라는 마음으로 저희가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혹시 지혜님은 챗 GPT 뭐 써보셨나요? 써봤어요. 근데 챗 GPT 쓰고 정말 느낀 게 이 녀석 거의 리플리 증후군 걸린 사람 같은 걸 거짓말을 아주 천연덕스럽게 하더라고요. 그게 뭐 용어도 있잖아요. 그게 뭐 할로네이션이라고 맞아. 그래서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말하기는 좀 재밌긴 한데, 근데 그게 또 한글로 물어보는 거랑 영어로 물어보는 거랑 달라요. 단연 달라서 그렇죠. 제가 영어를 잘 못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화를 길게 이어갈 수가 없었다. 저는 뭐랄까. 그 정형적인 거는 좀 틀릴 가능성이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근데 추상적인 거는 되게 잘 맞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와이프를 위한 그 이벤트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아이가 울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이런 걸 위주로 좀 물어봤었는데 그게 리스티컬 형태로 얘기해 주더라고요. 첫 번째 레스토랑 여기서 예약하세요. 두 번째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근데 꽤 괜찮았어요. 생각보다. 그게 뭐 웬만한 뭐 친구들의 조언보다 훨씬 좋아가지고 그게 좋았는데 그래서 오늘 좀 챗 GPT를 뭐 다루는 데 있어서 저희 이제 챗 GPT 전문 기자인 이민재님을 좀 모셨고요. 근데 민재님이 오늘 얘기해줄 거는 기업에서 지금 어떻게 쓰느냐. 역시 정말 자본의 힘은 위대하다고. 이게 챗 GPT가 딱 나오니까 여기저기서 지금 막 쓰려고 하고 있잖아요. 특히 스타트업 씬에서는 엄청나게 기민하게 좀 협업하거나 아니면 활용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먼저 민재님 뭐 또다시 나오셨는데 잠깐 뭐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AI와 스타트업을 취재하고 있는 아웃스탠딩 이민재 기자입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스타트업들이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를 주제로 한번 잡아봤는데요. 우리 스타트업들이 챗 GPT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또 이제 우리가 서비스에 도입을 한다면 어떤 점을 좀 고려하고 또 주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업계에서는 심지어 간첩조차도 챗GPT를 안 할 정도로 너무나도 어마어마한 화제성을 몰고 있지만 해서 아마 여기 시청자님들은 다 아실 거예요. 다 아시겠죠. 그래도 챗GPT에 대해서 좀 신선하게 소개를 해주신다면 좀 어떻게 소개를 해줄 수 있을까요? 최대한 신선하게. 뭐 아마 이미 다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도 간략하게 이제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면 좋으니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선 챗 GPT는 2015년도에 설립된 AI 연구소이자 회사인 오픈 AI에서 개발한 대화형 AI 서비스죠. 그래서 오픈 AI는 설립 당시에 일론 머스크가 가담해서 주목을 받기도 했던 회사입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그래서 사실 오픈 AI는 원래도 테크 업계에서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던 회사였어요. 아무래도 테크 업계 슈퍼스타들이 다 모여서 이제 끌고 갔던 회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지금과 같은 수준의 어떤 뭐랄까요 좀 전 지구적인 센세이션을 일으킨 거는 지난해 한 11월 정도부터였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이제 보는 게 이제 지난해 11월에 챗 GPT가 나왔잖아요. 이제 그 오프닝에서도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예상을 뛰어넘는 성능과 편의성과 뭐 파급력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전 세계인들이 이제 뭐 깜짝 놀란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오픈 AI는 이제 챗 GPT로 한번 확 이렇게 이목을 끌고 근데 그 다음에도 되게 이제 이목도를 되게 이어갔어요. 한 2주 전쯤이었는데 3월 14일이었죠. 그때 챗 GPT를 내놓은 지 한 4개월 만에 GPT-4라는 이제 또 신작을 내놓습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성능이 또 좋아졌다고 해요. 뭐 의사 변호사 시험 뭐 이런 것도 굉장히 고득점으로 통과를 하고 뭐 그래서 이제 진일보한 성능을 보여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용자 수를 봐도 이게 굉장히 센세이셔널하다라는 점을 알 수 있는데 지난해 11월 말씀을 조금 일단 드리면
서비스를 개시한 지 5일 만에 누적 사용자를 100만 명을 돌파를 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달 기준으로는 이제 사용자가 1억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주변에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은 꼭 IT 스타트업 쪽에 이제 몸담고 있는 친구들이 아니더라도 맞아. 웬만하면 이제 다 알고 있더라고요. 뭐 나 유튜브에서 봤다. 뭐 챗 GPT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데이트 코스도 짜고 뭐 점심 메뉴도 이제 뭐 추천을 받고 뭐 그런 거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뭐 현황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이 정도가 되겠네요. 아니 우리 엄마도 챗 GPT를 알고 있다니까요. 정말 전 지구인이 다 알고 있는 챗 GPT인데요. 그 정말 관심도가 높다 보니까 특히나 스타트업 씬 같은 경우는 오프닝에서도 잠깐 말했지만 챗 GPT를 좀 자기네들 서비스에 좀 도입하는 스타트업들도 꽤나 많잖아요. 그래서 저도 몇 개 써봤는데 그 막 챗봇 뭐 챗 GPT 내지는 무슨 AI 챗봇 이런 식으로 좀 들어가는 경우가 많던데 맞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자사 서비스에 챗 GPT를 도입하려고 하는 뭐 IT 기업 뭐 내지는 스타트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몇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우선은 이제 챗 GPT, 뭐 GPT-4, AI 이런 것들이 워낙에 메가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점일 거예요. 그만큼 이제 또 주목도가 굉장히 높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트렌드를 좀 이제 따라갈 필요가 있겠죠. 예, 그런 부분이 첫 번째로는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오픈 AI 측에서 기업들이 챗 GPT를 이제 도입을 할 수 있도록 API를 제공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만큼 이제 접근성도 굉장히 좋아졌고 어느 정도 수준의 금액을 내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빠르면 진짜 며칠 안에 이렇게 도입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니까 그만큼 이제 좀 도입하는 것도 쉬워졌다. 그래서 기술적인 뭐 혹은 금액적인 이런 진입 장벽도 그렇게 높진 않다. 뭐 이런 이제 맥락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챗 GPT 도입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거의 필수가 된 것 같다. 이런 인상까지도 봤는데 뭐 요즘에 이제 스타트업들 취재하러 가보면은 뭐 당장 도입을 지금 한 상태가 아니더라도 뭐 지금 연구하고 있다. 뭐 어떻게 좀 활용할지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는데 뭐 조만간 뭘 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주시는 곳들이 적지 않아요. 예. 저희도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요. 아 진짜 몰랐는데? 아 진짜? 아 예. 그러면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례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뭐 활용 방식이나 컨셉, 뭐 내지는 UI, UX 이런 부분들은 뭐 물론 이제 완전 제각각이죠. 근데 그래도 살펴보면은 몇 가지 유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많은 유형은 챗봇 그대로 이제 쓰는 겁니다. 예, 이게 아무 이제 원래 원형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대로 이제 만약에 이제 그대로 이제 쓰는 게 이제 가장 일반적이고. 대신에 이제 서비스 이름의 용도나 이제 활용 방법, 컨셉 이런 것들을 조금 표현을 하는 겁니다. 포장을 좀 이렇게 잘 해놓으면은 좀 직관적으로 사용자가 아 이런 용도로 쓰는 거구나 좀 알기가 편하기 때문인데요. 뭐 예를 들면은 뭐 AI 여행 플래너예요. 뭐 내지는 AI 의료 상담 뭐 상담사예요.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마이리얼 트립의 이제 예를 조금 들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회사는 이제 지난해 2월에 AI 여행 플래너라는 이름의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역시 챗 GPT를 기반으로 한 AI 챗봇 서비스고요. 뭐 여행지에서 할 만한 뭐 액티비티 아니면은 스케줄, 예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짜주는 용도로 써라 뭐 이런 취지로 이제 나온 서비스입니다. 근데 그 마이리얼 트립에 챗 GPT 그런 거 물어보면은 대답해준다 그랬잖아요. 근데 꼭 여행 관련된 거 말고 막 가령 막 역사나 수학이나 막 이렇게 다른 거 물어봐도 대답을 해주나요? 예, 잘 해주고요. 이제 해봤군요. 예, 결국에는 챗 GPT와는 매한가지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비슷한 사례로 토스도 챗 GPT를 도입을 해놨어요. 예, 아마 보셨을 텐데 뭐 앱에 들어가 보면 쓸 수가 있고요. 꼭 금융 관련 질문이 아니더라도 다 답을 잘 해줍니다. 저도 오늘 여기 이제 그 사무실 오면서 마이리얼 트립 켜가지고 3 더하기 5는 이렇게 물어봤더니 8입니다. 이렇게 잘 대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좀 가면놀이 같네요. 약간 원형 그대로 가면만 계속 바꾸는. 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제 그 챗봇이 그 챗봇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데 뭐 사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인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렇긴 한데 이제 결국 중요한 거는 활용 방식이고 뭐 마이리얼 트립에서 AI 여행 플래너를 만들어 뒀는데 그거를 이제 유저들이 이렇게 좀 가지고 놀다가
뭔가를 이제 뭐 서비스 구매를 한다던가 뭐 그러면 또 비즈니스적으로도 가치가 있는 거니까 나름의 이제 뭐 의미가 없진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민재님은 써보셨을 텐데 좀 어땠어요? 여행 계획 용도로요. 좀 잘 짜줘요? 그렇죠. 예, 구체적으로? 저도 궁금해가지고 뭐 질문을 몇 개 던져봤는데 뭐 대표적으로 뭐 여행 계획을 짜달라고 이제 여기서 이제 요구한 이제 활용 방식이죠. 그대로 한번 물어봤어요. 5월에 오사카 여행을 갈 건데 기간은 3박 4일서 좀 계획을 좀 짜줘라 이렇게 요청을 했더니 나름 되게 뭐 잘 짜줬던 것 같아요. 뭐 1일차에는 도톤보리에 도착을 해서 쿠로몬 이치바 시장을 방문한 다음에 점심 식사를 해라. 점심 식사는 아마 한 1, 20불 정도가 나올 거다. 일본인데 왜 1, 20불이라고 말하지? N으로 말해야 되나?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저녁에는 뭐 현지 이자카야나 뭐 라멘집을 가라. 뭐 둘째 날에는 뭐 성을 가고 박물관을 뭐 이렇게 방문하고 뭐 이런 식으로 여행의 얼개를 짜는 용도로는 뭐 상당히 괜찮았던 것 같다. 뭐 이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만족도가 꽤나 높은가 보네요. 문제점은 없었나요? 문제 완벽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지금 N도 지금 달러로 지금 말하고 했잖아. 그 오프닝 때 지인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할루시네이션 이슈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AI들의 이제 챗 GPT 같은 그런 AI들의 약점 중에 하나가 자꾸 거짓말을 한다는 건데 말씀 주신 것처럼 굉장히 천연덕스럽게 예, 이렇게 거짓말을 하고요. 이게 분명히 사실이 아닌데 마치 사실인 것 마냥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물어보니까 할루시네이션 이슈라고 부른다 이렇게 설명을 전문가분들이 주시더라고요. 요거를 직역을 하면은 뭐 환영, 환각 뭐 이런 의미가 되는데 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건데 이제 뭐 환영을 막 보고 그게 진짜인 것 마냥 네, 이제 뭐 답변을 한다 그래서 예, 그런 용어가 이제 쓰이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이리얼 트립이 내놓은 그 챗GPT AI 여행 플래너도 그 AI 챗봇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할루시네이션 이슈가 있었고요. 그래서 제가 그 할루시네이션 이슈가 얼마나 심각한가 그걸 좀 보기 위해서 질문을 하나 좀 던져봤습니다. 뭐라고? 서울시 강남구로 여행을 할 건데 좀 유명하진 않지만 오래된 식당을 좀 추천을 해줘라. 좀 이렇게 요청을 해봤어요. 이렇게 한 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 용식님, 지혜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테헤란로에 굉장히 오래 있었잖아요. 그래서 웬만한 식당들은 다 가봤거든요. 네, 맞아. 그래서 뭔가 나 좀 이거 잘 아는 것 같은데 얘도 잘 아나 한번 보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막 추천을 막 해줘요. 뭐 무슨 뭐 연남 할매 낙지찜이라는 데가 좋고 뭐 금방쌈밥, 뭐 쫄면 냉면이라는 식당이 있는데 거기에 가봐라 이렇게 좀 추천을 해줬습니다. 근데 네이버 카카오맵에 이제 검색해 보니까 실존하지 않는 다? 네, 전부 다 실존하지 않는 식당이었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네. 근데 진짜 그럴듯해요. 그럴싸요. 특히 연남 할매 낙지찜. 근데 우리도 어렸을 때 좀 거짓말 잘하는 장난스러운 친구들이 되게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나 63빌딩 갔는데 70층이었어. 뭐 되게 그럴듯하게 거짓말하고 그래 나중에 헤헤 뻥이야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친구는 그냥 뻥이 하고 그냥 끝내는데 이거는 진짜 너무 정확하게 얘기하니까 조금 무서운데? 예. 저도 처음에 굉장히 속을 뻔했던 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천연덕스럽게 합니다. 이게 좀 티나게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뭐 금방쌈밥은 30년 이상 문을 연 식당인데 질 좋은 고기와 직접 만든 소스로 유명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이야기를 덧붙여 주니까 뭐 깜빡 속아 넘어가기가 이제 좀 쉬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AI 플래너만 믿고 계획을 짤 수는 없겠네요. 큰일 나겠는데.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오사카 여행 계획도 제가 답변을 받았잖아요. 예, 받았는데 다 체크해봤어요? 다 체크는 안 해봤는데 아마 그 중에서도 좀 결함이 좀 있지 않을까. 막 없는 식당이고 막 이런 거. 예,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오사카 어떤 골목으로 들어갔는데 여긴 어디야? 이럴 수도 있는 거고. 예, 뭐 그런 결함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백지 상태에서 뭔가 얼개를 짜야 된다. 그래서 뭔가 좀 아이디어를 얻고 싶다. 뭐 이럴 때는 괜찮을 것 같은데 뭐 그냥 이것만 믿거라 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재밌네요. 또 다른 좀 재밌는 사례가 없습니까? 굿딱 그리고 김캐디 들어보셨죠? 굉장히 유명한 각각 의료 스크린 골프 서비스들인데
마이리얼 트립하고 비슷한 용도와 컨셉으로 챗 GPT를 도입을 했습니다. 모두 자사가 이제 하고 있는 비즈니스와 관련된 네. 그 Q&A를 좀 해결해주는 그런 목적으로 도입을 했는데요. 뭐 우선 하나씩 보면은 김캐디 같은 경우에는 AI 김캐디라는 서비스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골프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해주고 흥미를 좀 고취시킨다. 이게 취지였고요. 그래서 뭐 이를테면 뭐 골프 관련된 질문을 물어보면은 다 답변을 해줍니다. 뭐 바람이 심하게 부는데 라운딩을 하려고 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뭐 이러면은 뭐 이런 것들을 좀 주의하고 신경을 쓴다면 더 잘할 수 있을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답변해준다던가 그런 부분이 있고요. 굿닥도 유사합니다. 이제 굿닥도 이제 건강 AI 챗봇이라는 서비스를 내놨는데 건강이나 뭐 시술에 관한 질문을 AI가 이제 답변을 해주는 그런 컨셉이에요. 그래서 고혈압 초기일 때 무엇을 주의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식단을 조절하고 규칙적으로 혈압을 측정하고 또 운동을 하고 뭐 이런 답변을 이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좀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굿닥 같은 경우에는 뭐 실제 구매를 조금 유도하기도 했어요. 건강 AI 챗봇한테 뭔가 이제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답변 말미에 진료 연결 버튼이라는 거를 이제 좀 생성되게끔 이렇게 해놨는데 요거를 눌러보면은 지금 이제 내가 물어본 뭐 병이나 증상이나 이런 거에 관련된 뭐 비대면 진료, 뭐 진료 예약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제 그 바로 넘어갈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아까 챗GPT에 할루시네이션 이슈가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의료에서 이런 게 일어나면 진짜 좀 위험할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오사카 여행에서 없네? 라고 하면 그냥 다른 데 가면 되는데 근데 만약에 뭐 불면증이 있어요 라고 하는데 하식스를 드세요 뭐 이러면 이게 지금 웃을 일이 아니긴 한데 근데 그러면 이건 좀 너무 심각한 것 같은데 상황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드는 거예요. 이제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건데 고혈압을 예방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물어봤는데 뭐 가급적 짜게 드시고요. 뭐 기름지게 드시고 그렇게 말했다고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말한 건 아닌데 그러니까. 뭐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잘못된 정보를 얻을 수가 있다. 이런 문제점이 조금 있고 그래서 굿닥은 요거를 좀 명시를 좀 확실하게 하고 있어요. 그 건강 AI 챗봇이 하는 말을 의학적인 판단이나 뭐 진료 행위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렇게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명시를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이용자들도 그거를 100% 신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의사 선생님이 이제 가이드를 해준 것처럼 이제 받아들인다던가 이러면 이제 절대 안 되겠죠. 근데 그럼 왜? 그럴 거면 왜 붙이는 거야? 마이너스 그럼 오히려 안 붙이는 게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적용 분야가 무엇인지 아니면은 이제 뭐 활용 방식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기는 해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 분야라면은 뭐 진짜 우연치 않게 극한 상황에서 기댈 때가 챗 GPT밖에 없다. 그러면은 물어볼 수도 있겠지만 뭐 그런데도 선뜻 사용하기가 좀 꺼려질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의료가 아니라 여행이다, 골프다, 뭐 이런 경우에는 가볍게 한번 좀 물어보고 사용을 해보는 것도 흥미도 차원에서도 괜찮을 것 같고, 뭐 큰일이 막 그렇게 일어날 가능성은 적으니까 뭐 의미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직업병일지 몰라도 항상 전문가가 말하더라도 저는 약간 좀 비판적으로 해석을 해요. 맞나? 심지어 뭐 전문가들이 얘기한다고 맞나 해서 찾아보고 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가끔씩 틀린 경우가 있어요. 꽤나 있죠. 꽤나 있어요. 그래서 뭐 그 사람 컨디션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뭐 전지전능한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도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크게 막 사기를 당하거나 실수하지 않거나 했는데 그래서 그 측면에서도 챗 GPT도 절대 맹신하면 안 되고 좀 비판적으로 좀 사용하는 게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주로 챗봇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셨는데 또 다른 뭐 사용 사례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네요. 코딩 교육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코딩 오류 탐지기 용도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팀 스파르타라는 어떤 주요 코딩 교육 업체 중에 한 곳이죠. 거기서 이제 이런 방식으로 활용을 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Q&A 커뮤니티가 있다고 해요. 이름은 이제 증문즉답이라는 그런 커뮤니티인데 이제 인강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우리가 인강을 들을 때 선생님 이거 이해 안 돼요. 이렇게 게시판에 올리면은
뭐 조교 분들이겠죠 주로 이제 답변을 달아주시잖아요. 뭐 풀이는 이렇게 해보시고요. 뭐 여기를 참고해 보시면 이제 답이 나올 겁니다. 뭐 이렇게 안내를 해주는데 뭐 그런 기능을 하는 Q&A 커뮤니티라고 할 수 있어요. 그 팀 스파르타는 바로 이 Q&A 커뮤니티에 AI 코드 체크 버튼이라는 거를 이제 만들어 뒀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을 클릭을 하면 학생이 짠 코드 중에서 어디에 오류가 발생했는지를 좀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질문을 하기 전에 스스로 한번 검토를 해볼 수 있도록 점검을 해볼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유도를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게 반응이 꽤 괜찮다고 해요. 그 수강생 입장에서는 이제 일일이 답변을 기다리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뭐 간단한 거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체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원래는 그러니까 선생님이나 조교들이 하는 거를 지금 대신 해주는 거죠. AI가 그렇죠. 대신 해주는 거죠. 그럼 사실 회사 입장에서는 인건비를 아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챗 GPT를 도입하고 난 다음에 그 증문즉답에 올라오는 질문의 수가 대폭 줄어들었다고 해요. 원래는 그 월에 한 5,000건 정도의 질문이 올라왔었다고 해요. 이게 평균이죠. 근데 이제 AI 코드 체크 버튼을 도입하고 나서는 2월 한 달 동안 3,500건 정도 줄었네요. 예, 질문이 굉장히 많이 줄었고요. 단순하게 이제 계산해 보면 대략 한 30% 정도가 줄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단순하기는 물론 좀 어렵겠죠. 그렇죠. 뭐 산술적으로 그렇긴 한데 어쨌거나 이제 질문 처리에 투입해왔던 리소스를 한 30% 정도는 뭐 줄일 수 있지 않았나 이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말씀하신 게 챗GPT를 통해서 좀 리소스를 줄였다는 게 굉장히 좀 흥미로운데 그게 기업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또 어떻게 보면 롤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벤치마킹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그와 비슷한 좀 사례를 더 이야기해 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샌드버드의 사례도 한번 살펴볼 만한데요. 이제 국내 최초의 이제 B2B 유니콘으로 유명한 이제 기업이죠. 그래서 회사 소개를 잠깐 드리면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챗 API를 제작해서 이제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주요 고객은 이제 기업들이죠. 기업 고객들한테 API를 제공해주고 그러면 이제 기업 고객들은 챗 솔루션을 어떤 구축을 해가지고 자사 이제 비즈니스에 활용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샌드버드 같은 경우에는 챗 GPT를 요약봇으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 편의성을 이제 그렇게 해서 높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용자는 기업 고객 상담팀 같은 데 소속이 돼 있는 상담사들을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상담사들이 어떻게 챗 GPT를 활용해서 이제 좀 업무를 효율화했나 이런 부분을 조금 봐야 될 것 같네요. 제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용식님하고 지은님하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을 하다가 잘 안 되거나 이러면은 고객 상담 버튼을 누르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아마 문제를 해결한 경험이 있으실 텐데 그러면은 보통 이런 식으로 흘러갑니다. 뭐 챗봇이 이제 좀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어떤 문제를 겪으셨어요? 뭐 이러면 선택을 하고 어떤 방법으로 상담 받기를 원하세요? 그것도 선택을 하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으면은 뭐 사진으로 올려주시겠어요? 하면은 그걸 업로드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물론 케이스 바이 케이스긴 한데 대략 이런 식의 이제 간단한 설문 이런 게 끝나고 나서야 이제 인간 상담원하고 연결돼서 실시간으로 소통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상담사들이 이제 페인 포인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페인 포인트 뭐요? 어떤 페인 포인트요? 그러니까 챗봇 설문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해당 건이 상담사한테 배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때 상담사가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그 맥락을 파악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챗봇하고 실제 이제 고객이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그래서 물론 이게 회사마다 뭐 정책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는데 대략 한 10초 안에는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줘야 된다. 되게 짧다 시간이. 그렇죠. 네. 예, 이게 굉장히 짧은데 그 이유는 아마 뭐 그런 거겠죠. 이제 고객 입장에서는 기껏 시간을 내서 뭐 자기 이제 불만 사항을 이제 전달을 하고 있는데 귀찮은 막 설문도 다 끝내고 이제 뭐 좀 해결을 빨리 받고 싶은데 근데 막 1, 2분 막 이렇게 지체되고 뭐 심한 경우에는 5분, 10분 있다가 상담원이 뭐 이렇게 답변해주고 이러면은 짜증이 나고 그리고 고객을 화나게 하는 거는 이제 어떤 비즈니스에서건 사실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최대한 이제 고객한테 편의성을 주기 위해서 짧은 시간 안에 답변을 줘야 된다. 그래서 그게 이제 10초다
이런 이제 맥락이 있었던 거죠. 근데 이제 10초가 너무 짧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한 서너 문장 읽기도 사실 쉬운 그게 아닌데 이렇게 막 맥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파악하는 게 이제 어렵다 보니까 이 부분을 챗 GPT를 활용해서 보완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챗 GPT가 요약을 해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래서 이렇게 많은 그 맥락들이 있을 텐데 지금 고객이 불만을 접수한 거는 이런 내용이고, 그래서 뭐 그 근거로 뭐 이걸 제시했고, 그래서 이렇게 되길 원하고, 뭐 이를테면 이런 식으로 한 너댓 문장 정도로 정리를 해준다고 하고요. 뭐 여전히 사실 쉽진 않겠죠. 그게 유용하대요, 실제? 뭐 나름대로 이제 뭐 이전과 같으면은 이제 스크롤을 막 내려가지고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10초 안에 막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뭐 심장이 막 쫄깃해지고 막 이럴 텐데. 근데 그 시간은 어느 정도는 좀 단축을 시켜줬다는 의미가 있으니까. 근데 너댓 줄도 10초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한 20초만 기다려주세요. 아니 상담자분들도 20초로 하는 거예요. 네,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군요. 재미있네요. 그러면 뭐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확실히 효율한 것도 있고 좀 한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요소들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챗GPT를 만약에 좀 도입을 해야 되겠다, 자사 서비스와 연동시켜야 되겠다, 뭐 이런 확신이 들면 어떤 점을 고려하는 게 좋을지 그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그 몇 가지를 좀 뽑아봤는데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면은 우선 첫 번째로는 그 할루시네이션 이슈 아까 말씀드린 게 있죠. 예, 그거에 대해서 한 번쯤 좀 고민을 좀 깊게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거짓 정보를 내놓는 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GPT-4가 이제 신작으로 출시가 돼서 뭐 상당 부분 개선이 됐다고는 하는데 뭐 그렇다고는 해도 이제 100% 사실 해결이 된 건 아니다 보니까 이제 여전히 팩트가 틀린 답변을 AI가 많이 내놓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 점을 좀 간과를 하고 그냥 단순히 이제 도입을 했다 이러면은 뭐 사고가 생길 수도 있고 굉장히 이제 고객 불만을 야기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을 조금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도입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아니고 잘 이렇게 설명을 좀 하는 방식으로 도입을 하는 게 좋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까 이제 굿닥의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의료 상담을 해주는 AI가 뭐 잘못된 조언을 해주는 경우도 있으니 뭐 철석같이 믿고 그거를 무슨 뭐 의사 선생님의 조언 마냥 이렇게 따르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좀 미연에 방지를 할 수 있도록 안내를 잘 한다던가 뭐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야지 향후에 좀 문제가 없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만약에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리스크가 너무 많다라고 하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더 현명할 수도 있겠네요. 네, 뭐 분야나 이제 뭐 서비스 내용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뭐 모르겠어요. 뭐 있을 수가 있죠. 정말 치명적인 경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런 경우에는 뭐 안 하는 게 뭐 나온 경우도 있겠죠. 오용 사례들이 좀 많이 보고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그런 사례가 하나하나 다 리스크라고 보면은 좀 이거 챗 GPT를 좀 쓰는 게 맞나 이런 생각 좀 들긴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진짜 보수적으로 보면은 사실 리스크가 한두 가지가 아니죠. 네. 그래서 뭐 일부의 얘기겠지만 뭐 그런 얘기 굉장히 많았잖아요. 뭐 챗 GPT로 멀웨어를 뭐 만들고 뭐 해킹을 뭐 시도하고 맞아. 가짜 뉴스를 막 만들어가지고 뭐 혹은 뭐 스팸, 피싱 뭐 이런 것들에 활용을 하고 뭐 이런 식의 이제 악용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보고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거는 이제 오용하는 사람들의 잘못이고 챗 GPT를 도입하려고 하는 스타트업들이 일일이 관리 감독하기도 뭐 사실상 불가능한 영역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사이드 이펙트 때문에 도입을 안 한다라고 이제 모르겠어요. 뭐 진짜 보수적으로 보면은 그럴 수도 있긴 한데 뭐 구더기 무서워서 이제 장을 못 담그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고려를 충분히 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살펴보고 안내를 잘하고 그다음에 뭐 이렇게 좀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좀 생각해보고 좀 그런 방식으로 도입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생각엔 약간 이쁜 칼 같아요. 기술이라는 게 뭐 이거 좋은 대로 쓸 수도 있는데 이게 나쁘게도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챗 GPT가
그걸 저희가 바라봤을 때 물론 나쁘게 쓰는 거에 대해서는 분명한 이제 규제라든지 그런 게 있는데 좀 제가 염려하는 거는 좀 칼 수준까지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좀 유통되는 게 아닐까 뭐 이런 좀 우려도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랄까 그 자체 완성도라든지 성능이 충분히 올라가야 그게 뭐랄까 일종의 칼이 되고 뭐 이걸 나쁘게 쓸지 좋게 쓸지를 결정하는데 아직까지 좀 칼까지는 못 오지 않았을까. 아직까지는 그냥 쎄일 뿐. 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뭉툭한 칼 정도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근데 물론 시간이 지나면 잘 다듬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 듭니다. 그런데 보통 스타트업 같은 경우 뭐 그 챗GPT를 도입하는 데 있어서 제가 알기로는 API로 이렇게 연동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고 맞아요. 사용량만큼 과금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비용 규모가 좀 어떻게 되나요? 왜냐면 자칫 이거 요금 폭탄 맞는 거 아닌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물론 이제 뭐 사용자나 사용량이 엄청나게 많아지면은 요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겠죠. 그렇긴 한데 이제 당장 스타트업들한테 그렇게까지 부담이 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제 뭐 요금 체계를 제가 한번 봤거든요. 오픈 AI 측에서 내놓은 그 프라이싱을 좀 봤는데 입출력 상관없이 100만 토큰당 $2다. 예, 이렇게 가격을 매기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말하는 토큰이라는 거는 일종의 글자 세는 단위예요. 그래서 한국어로 할 때는 한 뭐 대략 한 글자, 두 글자, 그 다음에 영어로는 한 5자 정도가 된다고 하고요. 그래서 한국말 기준으로 요거를 이제 그 환산을 해보면은 한 200만 자 정도가 이제 오고 가야지 $2 정도의 가격이 매겨지는 비싼 건 거죠. 아니네 솔직히. 그렇죠. 엄청 싼 거네요. 예, 뭐 그렇게까지 막 부담이 되고 네. 뭐 당장에는 그럴 것 같은 가격은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스타트업들 같은 경우에 그 챗 GPT를 활용하려고 우리가 뭐 마이리얼 트립에 간다거나 뭐 굿다에 간다거나 토스에 간다거나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네. 그냥 보통 그냥 챗 GPT를 바로 접속해가지고 사용하는 편이다 보니까 그래서 아직은 이제 사용자가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굿다 측에도 이제 제가 물어보니까 사용자가 이제 뭐 아직 1000명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봤을 때 당분간 뭐 오픈 AI로부터 요금 폭탄을 맞는다 이런 일은 조금 없진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만약에 엄청 싸게 해가지고 막 다들 막 신나가지고 다 쓰게 만든 다음에 갑자기 팍 올리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대책을 다시 세워야겠죠. 아니 그렇게 하겠죠. 근데 또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뭐 $2에 얼마 이렇게 판다면 만약에 좀 이걸 잘 튜닝해서 그걸 $5, $10에 팔면 완전 이거는 속된 말로 개이득일 것 같거든요. 사업적으로 그렇게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네요. 아무튼 과금 체계는 언젠가는 분명히 한번 바뀌긴 바뀔 것 같긴 하네요. 왜냐면은 지금은 수익성이 뭐 너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또 어떤 점을 도입할 때 고려하면 좋을까요? 예, 그 자체적으로 우리 회사가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자신이 있어. 뭐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거를 같이 접목을 해가지고 뭔가 그 가치를 더하는 그런 방향도 좋은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업스테이지에서 만든 S컵이 굉장히 또 인기를 많이 끌고 있죠. 그렇죠. 예. 많이 끌고 있는데 이 회사가 자신 있는 기술 중에 이제 OCR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광학 문자 인식 기술이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이게 이 기술을 활용하면은 손글씨 이미지 뭐 이런 데 적혀 있는 글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를 이제 텍스트를 변환해 준다던가 뭐 이런 기능을 이제 제공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눈 역할을 해주는 이제 기술인데 그 요거를 이제 붙인 거예요. 챗 GPT에. 그래서 눈 달린 챗 GPT라는 그 표현으로 굉장히 또 고객 머리를 많이 했었잖아요. 파워풀할 것 같긴 하네요. 예. 그래서 뭐 실제로 손글씨가 적힌 이미지를 올린다거나 하면 인식해서 번역된 내용과 답변을 뭐 받을 수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체적인 기술로 플러스 알파를 만들 수 있으면은 뭐 그런 쪽으로도 한번 고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그 또 다른 그런 건 없을까요? 그럼 고려할 점은? 물론 챗 GPT를 도입을 해서 그게 트래픽 제고에 진짜 요만큼이라도 도움이 되면은 물론 이제 도움이 되고 유의미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기왕이면은 뭔가 가시적인 가시적인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편이 좋잖아요. 그래서 이를테면 뭐 처리하는 질문의 수를 확 줄여가지고 리소스를 절약한다던가 뭐 아니면은 뭐 우리 솔루션을 활용해서
일을 하는 뭐 상담원들의 노고를 이렇게 좀 어려움을 좀 덜어준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활용을 할 수 있다면은 뭐 좀 더 좀 가치롭게 활용하는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약간 상상력이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서비스를 제일 잘 아는 거는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비스가 어떤 내용이고 어떻게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회사는 뭐 이런 식으로 뭐 워크플로어가 만들어져 있고 이런 것들을 잘 관찰하다 보면은 챗 GPT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좀 들어보니까 사실 도입하냐 안 하냐는 별로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도입할 거면은 좀 약간 아수갑처럼 좀 확실히 우리 비즈니스상 시너지가 날만하게 좀 잘한다든지 좀 어떤 식으로 좀 현명하게 잘 하는지를 고민을 해야 되겠네요. 예, 이제 오픈 AI가 제공하는 챗 GPT가 진짜 매력적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써보고 뭐 GPT-4가 나왔을 때도 결제해가지고 바로 써보고 이랬는데 할 수 있는 일이 기본적으로 많습니다. 똑똑하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모든 일을 완벽에 가깝게 잘해내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뭐 실수도 좀 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용신님께서 말씀해주신 게 정말 저도 동의를 하는 부분인데 그 도구는 활용하기 나름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모두가 이제 챗 GPT라는 도구를 어렵지 않게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됐잖아요. 상황이 됐는데 뭐 결국엔 누가 잘 응용을 하나 뭐 이런 게 좀 관건이 될 것 같고 천하제일 챗 GPT 응용 대회가 열린 게 아닌가. 이거는 연령대가 있어야 알아들 텐데 천하제일은 드래곤볼이지. 근데 제 생각에도 지금은 뭐랄까 마케팅이라든지 흥미성 위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기업들도 그러려고 하는 건데, 근데 아마 기업들도 다들 현명하고 또 다 돈이 들어가는 거라 가지고 언젠가는 KPI를 따질 것 같고 아웃풋과 뭐 인풋 이런 걸 좀 따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거 했을 때 확실히 효과가 오른다라면 돈 더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아쉽게도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은 그 스타트업의 챗 GPT 활용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민재님 너무 좋은 이야기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아스쇼는 더 재밌는 주제, 더 흥미로운 주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